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꼴 관련 스타일에서는 글꼴 스타일에서는 폰트라는 이름에 앞에 이름이 붙었는데, 텍스트 관련 스타일에 대해서는 텍스트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하기가 좋은데, 폰트든 텍스트든지 간에 글자에 대한 거는 동일해요. 자, 먼저 글자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1번에다가 제목 태그인 1단계 태그에다가 초록색을 부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셔가지고 여기에 컬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컬러 주시고, 그 다음에 샵 하셔가지고 6자리에 색상 코드를 적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00FF00 이렇게 색상 코드를 적으셔도 되고, FF가 좀 밝으면 뭐 88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짙은 색으로. 아니면 그린이라는 색상명을 적으셔도 되고, 또는 RGB 코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6진 코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RGB라는 그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여기에 적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RGBA까지 적으셔도 되고요. A는 알파 값이라고 투명입니다. 그래서 갈로 하시고 0 쉼표, 그 다음에 126 쉼표 0 쉼표 1. 1은 불투명도가 10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이 되면은 투명도가 있는 거고, 0.5 하게 되면 불투명도가 50%라는 뜻이고, 알파 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RGB 또는 RGBA까지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16진수 대신에 10진수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색상 값이 컬러 다음에 들어가집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008800 적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보기에서 파일 보기 크롬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표시가 됐었죠. 자, 마늘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색을 한번 줘볼까요? 마늘이라고 하는 제목 글에도 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마늘에 내가 색을 주고 싶다. 그러면 태그가 H2죠. H2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하셔서 샵, 파란색은 RGB 코드라서 0000FF 같으면은 밝은 파란색이 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짙은 파란색을 주겠다 하시면은 0으로 가면 갈수록 색상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짙은 색깔 좀 88 똑같이 중간 값으로 줄까요? 88 주셔가지고 저장해 보시면 마늘이라고 하는 색상이 이렇게 짙은 색으로 바뀌죠. 짙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밝게 주겠다, AA 뭐 이런 식으로. FF는 너무 밝고요.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색상은 포토샵에서 색상 피크에서 잡으셔도 되고,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색상표를 통해서 잡으셔도 되는데, 자, 웹브라우저에 한번 볼까요? 웹브라우저에서 색상 코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색상 코드 또는 색상 코드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이트들이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코드가 나와져요. 코드를 복사하셔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서 저장하시고, 여기에 있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시고, 또는
내가 원하시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포토샵처럼 이렇게 수치값을 넣으시기 전에 색상 먼저 지정하시고 밝기와 채도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밑에 코드가 나와져 있죠.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와져 있는 코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적용했는 것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색상, 글자의 색상을 바꾸실 때는 이와 같이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이라는 제목 밑에다가 밑줄을 꺼 보려고 합니다. 밑줄을 꺼시려면 속성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을 쓰게 됩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를 꾸민다는 이야기고요. 꾸미는 것은 밑줄 긋기도 있고 윗줄 긋기도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그리고 가운데 치소선까지 다 끄실 수가 있어요. 밑에 줄 끄실 때는 언더라인, 그리고 위쪽 줄 끄실 때는 오버라인, 그리고 취소선 끄실 때는 라인 스루라고 적어 주시게 되면 다 끄게 됩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언더라인이라고 적어 보죠. 언더라인 밑줄 긋기입니다. 줄 색상은 어떻게 되느냐? 줄 색상은 폰트 색상과 이렇게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밑에 줄과 위에 줄 다 긋고 싶다. 그러면 한 칸 띄우시고 오버라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오버라인까지 적어 주시게 되면 위에 줄과 밑에 줄을 같이 이렇게 긋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오버라인 적어 주시게 되면 줄 긋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을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A 태그 같은 경우에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밑줄이 링크를 걸게 되면 밑줄이 나와지죠. 그 나와지는 것이 포털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포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네이버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이트의 내용에 링크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다 링크가 잡혀져 있는 사이트에 만약에 A 태그에 있는 링크, A 태그 링크가 걸리면 밑줄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밑줄이 다 표시가 된다면 좀 화면이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밑줄을 삭제하는 코드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밑줄을 없애는 코드를 적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A를 한번 적어보면 A 해가지고 코드 넣으시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넣어주신 다음에 none이라고 적게 돼요. 그럼 A 태그에 대해서 밑줄을 없애주세요 라고 되게 됩니다. 밑줄을 없애세요 라고 지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A 태그는 좀 특별한 것이 링크를 걸게 되면 밑줄도 그려지지만 글자 색도 바뀝니다. 글자 색도 처음에 링크가 걸려 있을 때는 파란색, 눌렀을 때는 빨간색, 그리고 갔다 온 적이 있으면 자주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 색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색상을 없애는 코드로서 컬러를 지정하게 됩니다. 컬러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색상을 아예 검정색이든 회색이든 뭐 이렇게 줘버립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색상이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으로 안 바뀌고 그냥 지정했던 색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A 태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글자 색과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을 써가지고
기본값으로 밑줄을 없애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사이트 제작 시에. 그래서 컬러랑 텍스트 데코레이션 사용을 이런 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에서 영문자에 있어서 소문자랑 대문자랑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마늘이라고 갈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게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대문자로 바꿔보죠. 대문자로 바꾸시려면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텍스트 빼기 트랜스폼.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변신하는 거. 글자가 변신한다고요. 한글은 안 됩니다. 영문에 대해서 변신을 합니다. 일단 대문자로 바꾸시려면 어퍼케이스입니다. 어퍼케이스라고 적으시게 되면 소문자든 대문자든 몽땅 다 대문자로 바꿔버립니다. 어퍼케이스 적으셔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은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다 대문자죠? 대문자로 바뀌었죠. 다음 소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퍼케이스 대신에 로어케이스입니다. 로어케이스라고 적으시게 되면 모든 글자들이 소문자로 바뀝니다. 자, 대문자였다가 세로 고침하니까 G가 대문자로 적혀져 있었는데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 영문에 보시면은 I 있잖아 C, L, I 뭐 요런거 글자들은 가로폭이 좁고요. G나 M, 뭐 O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넓어요. 그런데 그러한 폭들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을 정강문자라고 하는데 정강문자로 가시려면 풀 빼기 위스 하셔가지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정강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의 너비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지 않죠. 가로폭이 넓은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웹브라우저에 따라서 구현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무조건 대문자로 나올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갈릭이라고 적었는데 만약에 G를 소문자로 적었어요. 소문자로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표현될 때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게 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캐피탈라이즈라고 합니다. 그거를 캐피탈라이즈라고 적으시게 되면 얘들이 소문자였지만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고 그 다음이 다 소문자입니다. 여기에는 본문 내용의 소스에는 보시면 소문자로 적혀져 있죠. 소문자로 적혀져 있지만 표현할 내용은 캐피탈라이즈 속성에 의해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속성을 씁니다. 자, 제목에다가 그림자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 섀도우 라고 주시고 여기에는 속성 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5픽셀 첫 번째 값은 가로 거리 그림자와 원래 글자와의 떨어지는 정도에서 X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왼쪽으로 가고 양수 값을 주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갔고 그 다음 세로 거리 5픽셀 넣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5픽셀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픽셀 넣었어요. 이것은 흐림 정도, 예, 가장자리 부분을 흐릿하게 흐림을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 그 흐림 정도를 얼마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색상을 줍니다. 그림자의 색상은 글자 색상보다 약간 어둡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수치값을 조금 더 적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10대 슈퍼푸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겼죠. 그래서 섀도우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림자를 따로 안 주시더라도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속성이 있어서 공백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공백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레터 스페이싱 그리고 워드 스페이싱 하는 것도 있어요. 레터는 자간 간격 조절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그런 코드들은 언제 쓰느냐 하면 전체 코드에서 적게 됩니다. 바디 부분에 한번 적어 볼게요. 바디 부분에다가 자간 설정을 해보죠.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기본 자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자간은 노멀이고요. 노멀이 기본 값이고, 그 다음에 내가 크기를 주고 싶은 크기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에, 기본 글자 크기에 몇 배 주겠느냐 하는 것은 em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했죠. 1em이라고 줘버리시면 글자 한자 크기만큼 넓히겠다는 겁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를 글자 한자 크기만큼 넓히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탁 하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 한자 크기만큼 이렇게 벌어졌죠. 한자씩. 자, 이게 1em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주겠느냐 하는 것을 0.2em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붙여주고 싶은데요, 예, 사이사이를 붙여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0.22em을 넣어서 붙여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져요. 원래가 0일 때는 글자 바로 다음이 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붙여지게도 되고요. 이렇게 양수 값을 주시게 되면 기존 간격에서 글자의 자간에서 그만큼 더 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넓히는 것보다 넓힐 때는 제목 글씨 같은 경우는 넓혀주고요. 본문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좁혀 놓으면 잘 몰라봐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자간 설정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그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공백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노멀이나 노랩 같은 경우는 줄바꿈 하지 말고 한 줄로 쓰세요 라는 거. 그리고 프리 태그처럼 프리라고 적게 되면은, 자, 노랩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은 얘는 줄바꿈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한 줄로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 돼요. 공백 처리를 줄바꾸지, 내용은 영역 너비에서 내용 줄바꾸지 말고 한 줄로 처리하세요 라는 것이 되고, 프리 같은 경우는 프리라고 적게 되면 여러 개의 공백이 있다면 그대로 처리하세요 라는 게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프리라고 적고 한번 볼게요. 프리라고 적고 이 사이를 제가, 자, 본문 내용의 사이를 스페이스바를 많이 쳤어요.
치고 저장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됐나요? 사이 간격이 뚝뚝 떨어졌죠, 그죠? 요렇게 지정해서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줄이 바뀜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적혀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스크롤바가 생겼죠? 한 줄로 쭉 적혀서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 자동으로 줄을 바꾸지 않아요. 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써지고요. 다음 프리라인도 있습니다. 프리라인이 있는데 대신에 얘는 공백은 하나로 표시하고요.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로 표시하고 내용을 줄을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자, 여기서 하시면은 자, 줄을 바꿔서 다음 줄로 폭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 자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고 여러 개의 공백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줄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개의 공백은 그대로 두고 줄만 바꾸면 좋겠는데요 하시면은 여기다가 프리라인이 아니고 프리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프리랩이라고 적으시게 되면 새로 고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 영역에 공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은 줄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면 줄은 줄대로 바뀌고 공백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스타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엔터 쳤는 게 그대로 살아있죠. 엔터 쳐가지고 여기서 코드에서 엔터 쳤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아까 노랩도 한번 볼까요? 노랩은 줄을 바꾸지 말라는 거라서 한 줄로 표시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표시됐죠? 한 줄로 쭉 표시됐어요. 그래서 노랩은 전체적인 글을 넣을 때 넣기보다는 특정 부분에서 뭐 표에서 데이터 입력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숫자가 줄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노랩을 써가지고 일련의 숫자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내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노랩까지 해서 텍스트 스타일에 대한 속성이었습니다.